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추석이 되기 전 일주일에서 그날까지는 행동에 각별히 주의하였습니다. 추석은 후손의 정성을 조상이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그에 맞게 복을 내려준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그만큼 우리가 추석에 조상님께 복을 구하면 조상님은 이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대접받으신 후 화답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추석 전 일주일부터 추석 당일까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올 복도 사라지고 금전운까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 그동안 좋은 일을 했더라도 끝내 빛을 못 보는 것인데요. 오늘은 추석 전부터 재물운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추석 명절이 되면 주변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이들 생각하시는 한우 세트나 건강식품 등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간혹 보면 주변에 매우 가까운 지인들 간에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중 첫 번째가 식물인데요. 요즘은 집안에 식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집안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은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과 에너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의 흐름도 좌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어떤 식물은 우리의 금전운을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식물은 재물운을 앗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때 이런 식물들은 절대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선물이라고 해도 서로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식물을 나누더라도 이런 식물은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뾰족하게 생긴 식물인데요. 곧 추석이니 성묘를 많이들 가실 것입니다. 이때 뾰족한 식물들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다. 바로 무덤에 깔려 있는 뾰족한 잔디이지요. 잔디의 경우 뿌리의 힘으로 봉분이나 묘지 주변에 땅의 형태를 유지하는데요. 가정집에서는 되도록 뾰족한 식물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시가 많고 그 모양새가 공격적이게 느껴진다면 풍수적으로 집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 중에서도 큰 선인장의 가시들은 날카로운 에너지를 뿜어내어 주변의 기운을 차갑고 날카롭게 만듭니다. 만약 이러한 식물을 침실에 둔다면 잠을 설칠 수 있으며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실에 있는 뾰족한 식물들은 재물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는 뾰족한 식물을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다면 집안에 두기보다는 밖에 두는 것이 낫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화인데요. 조화는 예뻐 보이니 선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집안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조화는 선물은 물론이고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선물을 받았다면 집에 두는 것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은 집안의 전체적인 운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전 흐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물을 절대로 들이지 말라고 하시지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 역시 예뻐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집안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집이 좋은 집이고 예쁜데도 간혹가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 조화가 집에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가 집안에 있으면 건강운과 재물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이 있다면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버린 뒤에 새롭고 살아있는 식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음기가 있는 식물도 금전운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습도가 높아야 좋은 식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습한 곳은 음기가 감도는 곳이고 집안이 습하다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덩굴 식물을 집안에 배치하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역시 차가운 느낌으로 인해 좋지 않습니다. 특유의 뻗어나가는 성질로 인해 집안의 에너지를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식물을 집안의 중심인 거실에 둔다면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져 운기가 흩어지면서 안정된 기운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식물은 주고받지도 가정집에 두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커튼이라면 선물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가 큰 물건들은 누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집안의 커튼 같은 경우 문충살이라고 하여 안 좋은 집안의 살을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쓰던 것은 안 쓰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사용하고 싶다면 잘 나가는 집인 경우에는 괜찮고 소정의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이때 새 제품인 것은 안 되나요 하시는데 새 제품의 경우 기운이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낡거나 안 좋은 커튼이라면 주고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선물의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괜스레 집안에 화를 불러올 것 같아 찜찜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직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절과 맞지 않는 옷을 이 시기에는 꼭 피해 주세요. 추석 전후로 하여금 계절이 점차 변화해가는 시기인데요.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서 이제 점차 선선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입었던 옷이나 계절이 지나 못 입는 옷의 경우에 서로 주고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계절이 지난 옷은 집에 두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절이 지나면 옷장 정리를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옷도 다른 물건처럼 잘 풀리지 않는 집에서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 나의 금전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새 제품을 좋은 가격에 주고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부터 추석까지는 옷차림에도 조금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단정한 옷차림이겠지요. 추석 전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신을 존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석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에는 존중과 예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와 연관이 깊습니다. 또한 추석은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단정한 옷차림은 조상님들에게 존경과 예의를 나타내는 방법이며 전통적인 가치와 가족 간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추석 전부터 당일까지 단정한 옷차림을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미적인 측면과 함께 운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옷차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나에게 들어올 복도 걷어차버릴 수 있는 옷차림 첫 번째는 지나치게 너무 쪼이거나
꽉 끼는 옷입니다. 지나치게 작은 옷을 입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은 스스로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무의식적으로도 이 사람은 뭔가 함께하기가 참 꺼려진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운을 걷어차버릴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래 복은 편하고 여유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자주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불편한 옷을 입고 다니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겠지요. 만약 내 마음은 여유롭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추석 명절에 먼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옷차림을 하게 되는 것을 목격한다면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만큼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지요. 마찬가지로 손상된 옷 역시 좋지 않습니다. 꿈에서도 단추가 떨어지는 꿈은 운이 좋지 않아지는 꿈이라고 하고 일상에서도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상된 옷이나 단추가 떨어진 옷은 무엇보다도 단정하지 않게 보이며 운의 흐름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옷의 주머니는 항상 복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주머니가 찢어진 옷이라면 나에게 들어올 운도 내가 모르는 사이 술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옷은 바로 수선을 해주시거나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버려주시는 것이 나에게 올 금전운을 제대로 받는 방법입니다. 무심코 신경 쓰지 못하는 옷차림도 있는데요. 바로 신발입니다. 아무래도 신발은 우리의 시선에서 가장 먼 곳에 있다 보니 깜빡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럽고 손상된 신발은 꼭 피해 주어야 하는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신발은 옷차림을 꾸며주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은 가정에서 밖으로 나갈 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의 신체를 모두 담고 있다는 뜻을 지니는데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땅에 신발이 직접 맞닿게 되고 그 기운이 재물복과 인복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어준다는 의미를 줍니다. 심지어 첫인상에서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요. 신발이 낡고 더럽다는 것은 나쁜 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타인이 볼 때 그런 신발을 신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는 조심성이 없고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먼저 인복이 달아나기도 하지요. 신발에 묻은 먼지나 오염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되고 신발 주인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주는데요. 항시 조심성이 없고 조급하고 청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와 좋은 운이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동안 신경을 쓰지 못했던 신발의 먼지는 꼭 털고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운을 막고 행운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석 전날부터 추석 당일까지는 계절에 맞는 옷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뉴스나 휴대폰에서 알려주는 일기예보를 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확인하셔서 기온에 맞는 옷을 입어주세요. 모든 것은 그에 맞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지요.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억만장자들은 옷차림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아무 데서나 운동화에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다니던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예식장, 장례식장 같은 곳,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옷차림을 갖춰서 입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미 평생 쓸 돈을 다 벌어 놓으셨다면 마음대로 입고 다니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석은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재물운을 받는 날인 만큼 계절과 상황에 잘 맞게 옷을 갖춰 입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운을 부르지 않고 재물운을 가져올 수 있는 옷차림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날씨에 신경 써서 옷을 입어보시면 어디에서든 내가 하는 일에 옷차림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과 옷차림도 중요하겠지만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행동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 역시 재물 흐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다툼을 피하여서 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님들도 강조하셨던 것인데요. 바로 명절 전에는 다툼을 피하여 불운을 막으라는 말입니다.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 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이며 가족뿐만 아닌 타인에게 한을 만들거나 원성을 듣는 일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는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툼거리가 있어도 굳이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랑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인데요.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갖가지 자랑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 자랑을 하고 싶겠지만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자랑을 그냥 맞장구 쳐주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나친 자랑으로 원성을 얻어 이것이 화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성급한 것도 좋지 않겠지요. 무슨 일을 하든 조급함이 보이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무엇이든 차근차근 천천히 해보고 들으려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운과 복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과한 음주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인데요. 과거 어느 시대이든지 명절을 앞두고는 음주 가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조실록만 아니라 세종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만큼 명절 전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바로 음주 가무와 향락이었습니다. 또 추석이 오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텐데요. 과한 음주로 인해 서로 간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과한 음주는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 내가 술에 약하거나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좋은 시기 조상님들을 뵙기 전에 화를 부르는 일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전부터 더러운 집이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안의 대청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얼마 전에 하셨다면 집안 정리라도 하여 깔끔하게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석은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일했으며 그로 인해 성과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시기이지요.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일들도 해결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에는 곧 찾아오실 부모님이나 조상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시한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명절에 집에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니 깨끗하게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고, 복과 운이 깨끗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운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석 전에는 대청소를 꼭 해보시고 깔끔한 공간으로 집을 만들어주세요. 1년 중 기운이 가장 좋은 날, 청결하고 맑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좋은 운과 복을 전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전에 꼭 지켜야 할 주고 받을 물건, 옷차림,
그리고 정말 중요한 행동들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것들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이며 간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이니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소중한 분들께 함께 공유해주세요.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올 한해 추석을 잘 보내셔서 그동안의 성과를 전부 얻어가시고 재물운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